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역대급 LG 신드롬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때 아닌 신문 품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신문이 네, 완판됐습니다. 저희 신문 그죠? 예, 계속 네, 우승 날짜 그 다음 날까지도 네. 촥촥. 저한테도 뭐 신문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메일도 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두 팀으로 시선이 이제 옮겨지는데 92년 이후 31년간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는 롯데 그리고 1999년 이후에 24년 동안 우승을 못한 한화 이 두 팀의 팬들은 과연 언제 LG 팬들처럼 좀 마지막까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롯데와 한화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과연 좀 희망이 보이는지 현재까지의 스토브리그 준비 상황을 한번 오늘 짚어봤습니다. 새천년 들어 우승이 없는 두 팀이죠. 네. 예, 롯데 하나. 네. 근데 그때 그 1999년 한국 시리즈 격돌을 할 때 그 전 있었죠. 상대 그때. 팀이 예, 제가 네. 저 그때는 제가 롯데 담당이었습니다. 아, 롯데 네. 담당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담당을 맡았었는데 그때 롯데 담당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격돌 팀이 바로 롯데 하나. 한국 시리즈는 네. 하나가 우승을 했고, 네. LG는 뭐 수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29년 만에 우승해서 LG 팬들 다 눈물을 네. 흘렸습니다. 우셨습니다. 뭐 근데 5차전에 나이루 기자도 있었고 네. 저도 있었습니다. 뭐 역대급 한국 시리즈 신드롬. 네. 이제 또 두 팀만 남았는데 음. 롯데는 김태형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그죠? 뭐 하- 하나도 사실 최원호 감독의 사실상 첫 시즌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도 네. 탈꼴찌 했으니까요. 네. 그죠? 내년 목표는 하나도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네. 롯데 이제 배영빈 선수 얘기부터 잠깐 하면 조금 이제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이제 좀 뒤늦게 적발된 선수가 있더라고요, 롯데. 지난달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네. 음주운전 자체도 큰 잘못인데 음. 구단에 이 사실을 숨겼다. 구단이 뒤늦게 알고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네. 300m 정도를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네. 뭐 300이 중요하고 500이 중요하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네. 16일 내일 16일 롯데 구단이 자체 징계를 할 겁니다. 네. 매우 엄한 징계가 예상이 되고 롯데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관계자 얘기는 그겁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어떤 잘못을 했느냐로만 판단을 하고 내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지금 KBO가 징계 수위를 좀 강화했죠, 그죠? 네, 뭐 KBO는 이제 음주 징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면허 정지 첫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고요. 네, 야, 하주석 선수 같은. 네, 면허 취소가 될 경우에는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립니다. 1년 정지가 됩니다. 근데 배영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면허 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KBO 징계 외에 구단 이중 징계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죠. 근데 네. 롯데가 바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그래서 중징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근데 이 숨기고 마무리 캠프를 치른 것을 다들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그리고 이 선수가 뭐 대수비 요원 정도도 네, 좋고, 네, 그리고 네. 지난 시즌에 잠깐 그러니까 바로 직전 시즌이죠. 올 시즌에 잠깐 네. 올라와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컸습니다. 배영수 2군 총괄도 이 배영빈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 관계자가 선수는 어찌 보면 구단의 자산인데 음. 이 재발 방지 교육을 그렇게 해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해 너무 속상하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이게 근데 참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정말 교육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구단에서 1년에 뭐 한두 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SNS나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무조건 일단 구단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무서운 네.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 아주 가중처벌이 되는 거고 음. 어린 선수 한 명이 일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선수단 전체 생각이나 분위기를 이게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네. 뭐 한 사람의 일탈이고 열심히 또 묵묵히 야구 전념하는 선수들이 훨씬 많겠죠. 네. 뭐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롯데 구단도 이미 이 일뿐만 아니라 올 시즌부터 조금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수단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 네. 그러면서 이번에 우승을 한 LG 트윈스가 좋은 예다. 음. 김현수 선수 같은 실력 있고 리더십이 뛰어난 팀 리드가 클럽하우스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팀 전력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밑자락 까는 그쵸.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 하지만 구단이
클럽하우스 문화를 바꾸는 이거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G도 선수단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런 이야기 꽤 있었습니다. 뭐 리더십 예, 이런 분위기, 팀워크가. 음. 네. 근데 타 구단 A 단장 이야기인데 네. 좀 직설적이지만 제가 워딩 그대로 한번 좀 옮겨 보겠습니다. 롯데는 멤버는 괜찮다. 늘상 하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선수들이 생활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 본다. 선수들 생활에도. 네. 프로 선수는 사생활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중심은 야구가 돼야 되고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인기 많은 팀들 주변은 늘 좀 경황이 없는데 선수들이 야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태형 감독도 이를 잘 아실 거라 본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단장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 그럼 선수들이 뭐 전부 사생활이 뭐 꽝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닌데 네.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런트에서도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김태형 감독이 잡고 선수단 문화는 선수단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프런트가 뭐 내규만 강화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하면 야 무조건 그냥 바로 방출 네. 이렇게 한다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선수들끼리의 문화니까 그러면서 LG 김현수 선수를 예를 든 겁니다. 그때 김현수 선수도 얼마나 무슨 뭐 너무 후배들 막 야단치고 해서 뭐 꼰대니 뭐니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리드가 근데 결국은 굳은 일을 도맡아고 자기도 야구 잘하고 네, 모범을 보이는 거죠. 윽박 네. 지르지 않아도 네. 팀을 하나로 묶고 보고 네. 배운다 그죠? 야구라는 스포츠 내 이 집중을 강조하는 팀 리드의 중요성 그것이 올해 또 LG가 보여줬던 부분들도 하나입니다. 네, 김혜수 선수는 이제 두산에서 이제 쭉 뛰었었으니까 다른 팀에 있다가 이제 베테랑 선수로 LG에 합류를 한 건데 LG 관계자분들이 그 김혜수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김혜수 선수가 리더 역할은 정말 잘한다. 그게 참 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네. 우리 차명수 단장도 여러 번 와서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에 또 이 채널에 또 출연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 네. 예, 와서 이야기를 또 할 네. 거지만 김현수 선수 칭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롯데 관계자 얘기를 잠깐 한번 네. 드리면 문화의 필요성, 베테랑에 대한 가치가 성적만은 아니고 네. 베테랑이 야구 잘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신인들이 보고 잘하고 베테랑이 어린 선수들 성장까지도 시간을 조금 확보해주는 우리 팀 내 베테랑의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 예, 베테랑을 그다음 단순 베테랑을 더 중용해야 된다. 그건 이것은 아니고. 단순한 네. 접근이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어린 선수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리드가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명이 의식 공유를 한다는 게 전준우 안치홍 같은 선수가 개별적으로 한 명만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러 명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김현수 선수 이전 이후로 팀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김현수 선수 다음에 또 오지환 선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정말 좋은 리더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팀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사실 뭐 이런 태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투덜대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서 실제 네. 인터뷰를 하고 만나본 기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밖으로 본 네.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 무슨 이게 일이 있었나? 굉장히 그러니까 참 네.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아, 잠깐 네. 했습니다. 그죠? 정말 네, 좋아졌죠. 롯데는 네. 야구만 놓고 봐도 이제 전준우, 안치홍 선수가 지금 필요합니다. 전력으로. 근데 베테랑의 가치까지 눈을 돌리면 두 선수가 더욱 필요하죠. 내부 FA 일단 단속하고 네. 외부 FA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화 이야기인데 한화도 일단 9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이제 마무리 캠프도 거의 막바지인데 일단 다음 시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좀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구상이? 포스트 시즌 겨냥을 합니다. 가야 되고 네. 목표가 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선발진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수 2명은 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최은호 감독 얘기는 유현진 복귀 여부가 결정이 나요.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아, 그죠? 네. 유현진 오더라도 이제 뭐 타자 외국인 네. 2명, 타자 2명 외국인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선발을 온다 하더라도 선발을 더 강화하려고 그건 이제 한쪽을 확실히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점이 있고 페냐 산체스가 네. 몇 번째 선발로 들어가느냐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유현진 컴백 여부 기다리는 상황에서 페냐 또는 산체스보다 더 나은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두루 네. 그 재계약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 뭐 류현진 선수가 12월 중순 이후에 결정이 그렇죠. 날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2명은 일단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또 추가로 짤 것 같네요. 근데 워낙 또 어리고 좋은 투수들도 많잖아요. 김소연 네. 선수 선발 수업하고 네. 있고 황준석 선수도 확실하게 마무리 캠프에서 보니까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는 좋고 네. 예, 눈도장도 좀 찍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신인은 음. 좀 봐야 되죠. 내년 음. 스프링 캠프 때까지도 게임하는 것도 본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로봇 심판, AI 심판, 네. 요 스트존이 좀 도입이 되면 고교 때보다는 이 존이 확실히 작아질 것.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네, 감안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최원호 감독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일단 지켜보고 보직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기중 선수도 매우 좋아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외국인 선수 둘, 문동주 선수까지 이렇게 확실하고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보고 남은 선발 두 자리를 결정을 하고 네. 유현진 선수는 아까 나유리 기자 이야기대로 12월 중순 돼야지 오퍼가 오니까 뭐 그때까지 좀 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가능성이 더 조금 낮다고 낮긴 하잖아요. 보긴 맞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정훈원 선수 이야기를 제가 앞선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시즌 중반에 상무 얘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근데 그때는 조금 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즌 종료 후에 최근에 정훈원 선수 본인이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이야기를 네. 하고 마음을 굳혔고 네. 5년간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니까 팀 음. 입장에서는 지금 문현빈 선수하고 네. 2루 경쟁을 시키는 거고 네. 만약에 데뷔해서 마무리 훈련에서 지금 외야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 그래요? 연습. 예. 네. 그래서 이루수 그다음 외야 훈련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네. 타격 쪽에는 경험 있고 네. 송구안도 좋은 선수니까 기술적인 장점을 팀에 아니까 활용을 좀 더 한다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문현빈 선수보다 나으면 2루 갑니다. 문현빈 선수가 나오면 2루를 정은원 선수가 내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타격 재능 살리는 방안을 고민한 그런 측면에서 좌익수 훈련도 하고 중견수 훈련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는 문현비 선수가 좀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1년 만에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2루 고민은 확실히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정은호 맞죠. 선수에 대한 부담도 좀 또 덜어지고. 정은원 선수도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사실 한화가 이제 1년 전에 FA 큰 손이었잖아요. 네. 뭐 이태영 선수도 데려갔고 최은선 선수도 데려갔고. 또 오선진 선수까지 네. 3명을 다 채웠습니다. 그죠? 외부 FA 3명까지 딱 다 채웠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한화가 누구 관심이 있다 없다. 네,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는. 올해는 FA 네. 시장이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있죠. 있기는 있고 하나의 외부 FA는 투수 쪽은 아니고 음. 그냥 김재훈, 함덕주, 네. 홍건희 이렇게 투수 좋은 선수들이 네, 다 네. 불펜입니다. 네. 하나는 마운드 강화를 한다고 하면 불펜보다는 오히려 선발 쪽으로 선발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수 쪽보다는 타자 쪽에 관심이 있어요. 네. 안치홍 선수, 양석관 선수, 전준우 선수 누가 오더라도 도움이 된다. 최원호 감독이 누가 봐도 도움인데 이건 뭐 프런트와 대화를 해야 되고 프런트에서 사실 뭐 타자 만약에 한다면 타자다, 네. 야수다 이야기하고 있고 현장 입장에서는 누가 와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원호 감독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년 제가 좀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나가 내년에 더 좋아져야 되고 마무리 훈련 때는 타격 좋은 선수 타격 집중. 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방안으로 득점 올리는 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조금 더 부족했는데 마무리 훈련에서 수비력 강화 또 팀 전술 훈련 조금 열심히 하고 있고 보강도 많이 했고 선수들이 좀 적응을 해간다. 근데 내년 스프링 캠프까지 하면 올해보다는 수비, 팀 전술, 득점력 제고하는 이 네. 부분을 코칭 스태프가 더 좀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수들이 좀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좀 더 갖게 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내년 목표는 부스트 시즌. 페이스를 좀 더 빨리 올리겠다. 이게 시작하면 시범 경기 잘하다 초반부터 확 무너졌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빨리 한다. 또 개막도 빨라지니까 네. 준비를 한다. 뭐 최현호 감독이 이제 시즌을 조금 아쉬움 속에서 마쳤지만 그래도 이제 코칭 스태프도 정말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이제 원하는 구성을 했고 뭐 본인 마음은 이제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시즌. 그렇죠. 사실상의 첫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캠프 네. 그다음에 시범 경기는 이제 감독이 준비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것도 네. 필요하거든요. 네. 네, 일단 롯데와 한화 내년에는 정말 1년 후에는 저희가 또 특집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럼 진짜 난리 난리 납니다. 특집판으로 그럼 네, 진짜. 저희 신문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